엔지니어들은 힘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 얘기 마지막으로 좀 해드릴게요. 지금 제 친구 중에서 유명한 제조업체에 그 전무로 재직하는 친구가 있어요. 벌써 전무가 됐어. 근데 이 친구가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고 굉장히 양심, 성품, 심성이 바른 친구였어요. 정의롭고. 회사에 들어가서 설계에서 이제 엔지니어를 하다가 그때 한 20년 정도, 20년까지는 안 된 얘기인데 가끔 만나요. 친하니까. 술 한잔 해야 되겠대요. 잘 울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더러워서 못 해먹겠대요. 그러니까 위에서 시키는 일이 너무 힘들대요. 양심에 너무 어긋나는 일을 시킨다. 저렇게 만들어서 저렇게 설계를 하면 이거 사람들이 돈 주고 이거 아닌데 더 좋은 솔루션들이 많고 더 상위 원가 절감을 너무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키는 거에 지금 너무 자괴감이 들고 내가 이걸 하려고 지금까지 공부하고 회사에서 이러고 있나. 정말 회사에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가족은 부양해야 되겠고 자괴감 들어서 못 살겠다. 우리가 진짜 이러고 살아야 되냐. 아,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어줬어요. 만날 때마다 더럽고 치사해서 못 다니겠다. 그리고 그 임원놈들 막 그러면서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한 10년 정도 못 만났어요. 바빠가지고. 못 만났는데 팀장이 되고 최근에 이제 전무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한지 아세요? 밑에 엔지니어들이 시키면 일을 하는데요. 일을 꼭 그렇게 한마디씩 하고 자꾸 딴지를 건대요. 안 된다. 아니 너만 정의롭냐. 우리도 다 경험 있고 우리도 다 생각 있어. 다 회사에서 적당하게 정해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냐. 우리가 뭐 소비자들을 뭐 죽음의 문턱으로 몰아넣는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품질 유지하면서 회사도 이익 내면서 어련히 다 결정할 문제를 제발 두말하지 말고 해라. 아, 요즘 애들은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20년 전에 술 먹으면서 울면서 하는 얘기를 지금 그러면서 욕하던 그 임원 그 모습이 돼가지고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변했냐? 너 왜 이렇게 변했어? 네가 예전에 그랬잖아.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지. 지금 상황이 바뀌었지. 예전하고 같나. 네. 본인이 그 위치에 되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젖어드는 거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역시 사람은 어느 입장에 처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바뀌게 되고 또 회사에 다니게 되면 타성에 젖어서 결과적으로는 회사와 같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구나. 같은 시선으로 사물을 보게 되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알아서 다 안 해줘요. 회사는 악마들이 아니죠. 회사가 정말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합니다.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걸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자동차 회사, 현대기아 같은 회사가 있다라는 건 축복이죠. 그 혜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회사들을 잘 대우해주고 또 잘 발전할 수 있게 소비자로서 이렇게 응원도 해주고 하는 건 맞는데 그런데 회사는 근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뭐든지 그 자동차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요. 자동차가 만들어질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동차를 막 디자인하고 막 목업을 만들고 설계도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형태가 나오면 자 어떤 부품이 맞을까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원가 계산을 하고 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동차가 처음에 어떻게 기획되냐면 자동차는 숫자로 기획이 됩니다. 숫자로. 뭐냐면 지금 어느 정도 크기에 어느 정도 기능을 갖춘 어느 정도 가격대의 자동차를 기획하려고 해. 상품 기획서에서 기획안이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스펙이나 엔진 구성, 변속기 구성, 전장, 내장재 뭐 이런 것들 각 부품들에 대한 리스트가 나오면 그 각 부품의 리스트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들을 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조합을 해서 그러면 얼마에 팔되 제조 원가는 얼마 그리고 마진은 얼마 그리고 여기에서 뭐 각 부품들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얼마 이런 것들이 다 숫자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결정권자들은 숫자를 보고 숫자를 통해서 자동차를 기획하고 생산을 하는 그 숫자에 매몰되는 게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숫자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자동차를 10만 대 팔았을 때, 100만 대 팔았을 때, 뭐 50만 대 팔았을 때 이익이 어느 정도 발생하려면 각 부품의 주요 부품 단가들을 어느 정도 상한선에 맞춰놔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결정된 범위 안에서 개발 계획이나 구매 부서나 엔지니어들에게 이 정도의 스펙에 이 정도의 성능을 내는 그런 결과물들을 이제 오더를 하죠. 그럼 거기에서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좋은 부품을 써서 어떤 자동차를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그 숫자들이 조합돼서 하나의 자동차가 됐을 때 이게 10만 대가 판매가 되고 20만 대가 판매되고 100만 대가 판매됐을 때 1년에 매출은 얼마고 순이익은 얼마고 이런 걸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회사의 이익이 얼마나 돌아가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숫자만 봅니다. 그래서 그 숫자만 보다 보니까 그 임원이 된 친구가 그래요. 숫자에 매몰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숫자를 따라가게 된다. 그래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함이 나타났을 때 빨리 그걸 해결하고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관성에 젖어 있는 거예요. 숫자만 보다 보니까 그러면 리콜을 했을 때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건을 접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수치로 유리하고 더 이익이 발생하는 결정이냐 이것만 보다 보니까 오판을 하게 되는 거죠. 늘 하던 게 그거니까. 그래서 부품 선정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드럼 브레이크든 뭐든 간에 생산 예상되는 범위가 있고 앞으로 이렇게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 정도의 원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브레이크든 주요 부품이든 사용하는 금액에 상한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른 부품으로 교체를 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가 뭐냐. 드럼 브레이크를 쓰게 되면 사고 빈도가 늘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냐.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로 인한 이미지 실추나 그 사고를 처리할 때 들어가는 그 외 비용은 또 얼마냐. 그러면 드럼 브레이크를 썼을 때 낮아지는 비용은 얼마냐. 이걸 디스크 브레이크를 적용했을 때 전체 판매 대수 대비 전반적인 가격 상승이나 하락 그리고 전반적인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 시뮬레이션 해봐요. 가격으로. 그래 놓고서 최종 결과를 봅니다. 그러면 딱 그래프가 나와요. 디스크 브레이크를 했을 때는 이만큼이고요. 드럼 브레이크를 했을 때 모든 제반 문제를 다 고려했을 때 한 30% 정도 더 이익이 발생할 겁니다. 이 브레이크 존에서. 그럼 전체 한 0.5%, 1% 정도는 이익이 더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이러면 그럼 일로 가자. 그래 놓고 결정을 딱 해요. 그리고 나서 엔지니어에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 이 가격대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안전 규정에 맞게 결과물을 가져와. 그럼 이제 구매부서와 엔지니어들이 또 머리를 맞대는 겁니다. 엄청 싸워요. 그 얘기 들어보면 막 싸움 연속이랍니다. 이게 되냐 안 된다. 야, 그 말이 되냐 막 치열하게 한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싸움도 같은 결정되어 있는 시스템 안에서 몇 가지 소재를 바꾸는 걸 가지고 갈등을 하는 거지. 임원진들이 이렇게 수치로 결정을 합니다. 수치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안전이나 소비자들의 상품성에 대한 이런 걸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그렇게 결정을 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이제 마케팅 부서가 뭘 하냐면 적절한 워딩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이걸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을 짭니다. 그래서 카피도 만들고 또 관련되어 있는 시험 성적서라든지 또 회생제동, 친환경 이런 워딩을 사용해서. 그래서 컨티넨탈에서는 Future of Drum Brakes라는 캐치프레이즈가 그래서 달린 건데, 예. 그 드럼 브레이크의 미래 하니까 앞으로 이게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 있는다 이런 뉘앙스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해서 이게 과거에 그게 아니고요. 회생제동하고 다양한 어떤 이런 걸로 해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해서 거부감을 없애는 작업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중에 하나가. 난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나는 이거 받아들일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고요. 난 싫어. 니들 결과적으로 월간 절감하려는 거 아니야. 이거는 아니잖아. 이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둘 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부자연스러운 거는 아니라니까. 왜 내 말을 안 믿어?
왜 너는 생각을 왜 안 바꿔? 이건 안 되는 거죠. 상품에 대한 최종 결정은 소비자가 하는 거예요. 소비자들. 그리고 그 고유한 판단은 각자가 하는 겁니다. 뭐 아니면 아닌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엔지니어가 얼마나 엔지니어가 원가 절감할 때도 고심 정말 많이 해요. 나름 싼 가격에서 좋은 품질을 내려고 원가 절감한다고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원가 절감 최대한 티 안 나게 하려고. 원가 절감이라는 것은 원가를 낮추고 질을 낮추고 가격은 비싸게 받겠다는 게 원가 절감이거든요. 엄청나게 고민하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 절감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건지 아닐지는 개인이 결정해야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소비자를 생각할수록 그 회사에서는 비용적인 문제에 손해를 발생시키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국가 점수, 인사 점수에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임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제 회사 등이 되게 수치를 보여줘야 되거든. 아까도 수치 얘기했잖아요. 숫자가 이렇게 쭉쭉쭉 내가 맡은 부서의 숫자가 이렇게 쭉쭉 그래프가 올라가는 걸 보여줘야 승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장인의 꽃이 임원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다 실적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 실적이 뭘 움직인 사람이냐면 수치를 위로 끌어올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치. 그럼 그 수치가 무슨 수치겠어요? 판매 수치. 판매 수치는 곧 순이익 상승. 이걸 기획해가지고 이만큼의 매출을 올렸고 그걸로 인해서 순이익 분기별에 이만큼의 성과가 났어. 이 그래프를 보여주는 직원, 그 부서의 팀장이 결과적으로 임원으로 추천이 되고 발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많이 주는 척하면서 최대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이익을 많이 발생시키는 상품을 기술적으로 잘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기술이에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들과 약간 눈치 싸움을 해야 돼요. 기업에서 얼마만큼 원가 절감을 한 거지? 그리고 원가 절감을 했으면은 대체재가 없으면 그래도 사야 되는데 대체재가 있다 그러면은 구매로 혼을 좀 내주는 방법, 이게 가장 실력 행사하는데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전과 관련해서는 좀 엄격하게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좋아요. 이게 절대로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게 아니에요.